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 한 장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빳빳한 종이의 질감, 특유의 잉크 냄새, 그리고 세종대왕님이나 신사임당님의 인자한 미소까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종이 조각을 돈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우리는 이 종이 조각을 더 많이 얻기 위해 혹은 통장에 찍힌 디지털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 때로는 건강까지 바쳐가며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견고한 믿음의 성벽이 불과 2, 3년 뒤에 모조리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지폐의 디자인이 바뀌거나 5만 원권보다 더 큰 액수의 지폐가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돈을 보관하는 거대한 금고, 심지어 돈을 찍어내는 주인 자체가 바뀌는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충격적인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금의 종말과 디지털 화폐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가 폭발하는 운명의 시간, 그 티핑 포인트는 바로 2026년입니다. 아직도 코인이나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들으면 도박판이나 투기판 혹은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무법천지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시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조 원이 증발하고 어제까지 멀쩡하던 코인이 오늘 아침 휴지 조각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코인 사기, 해킹, 거래소 파산 같은 자극적인 소식들만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코인은 위험한 것, 멀리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2026년은 훗날 전 세계 경제 교과서와 금융 역사책에 디지털 화폐 혁명의 원년이자 우리가 알던 전통 금융의 종말이 시작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2024년, 2025년도 있는데 왜 2026년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와 법적 토대가 완벽하게 세팅되고 지금까지 규제가 무서워 혹은 평판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진짜 거인들이 링 위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동네 건달들의 주먹 다짐이 끝나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초거대 금융기업들이 맞붙는 진짜 전쟁, 돈의 3차 대전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2026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코인 가격 예측 따위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가늠하는 차트 노름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월급 통장, 대출이자, 해외여행, 심지어 국가 간의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2026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한 가장 정밀하고 소름 돋는 예언서입니다. 과연 3년 뒤 돈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26년이 되면 코인 시장의 생존 법칙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5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테라 루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인 천재 개발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받았지만 결국 알고리즘의 결함으로 인해 시가총액 수십조 원짜리 코인이 불과 며칠 만에 영원이 되어버린 그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은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 총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민간 기업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제멋대로 돈을 찍어내게 놔뒀다가는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수많은 서민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겠구나.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규제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인 미카를 만들었고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숨가쁘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자는 돈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법적 규제들이 유예 기간을 거쳐 시장에 100% 적용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집행되는 시점. 그게 바로 2026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26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대멸종, 즉 매스 익스팅션입니다. 지금까지는 뒷배경이 찜찜해도 담보 자산이 확실하지 않아도 그럴싸한 백서, 화이트페이퍼 한 장 들고 나와서 코인을 발행하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도 설마 망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돈을 넣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어림도 없습니다. 시중 은행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스테이블 코인, 달러나 국채 같은 확실한 안전자산을 100% 이상, 아니 120% 이상 보유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가차없이 처형당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현재 수천 개에 달하는 잡다한 스테이블 코인 중 95% 이상이 2026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발행 재단 자체가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대신 살아남은 극소수의 슈퍼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 전체를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내가 가진 디지털 달러가 혹시 가짜는 아닐까? 내일 아침에 회사가 도망가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신뢰의 인프라가 깔리는 거니까요. 비로소 무법천지였던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나고 보안관과 법원,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가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이 깨끗해지고 규제가 생겼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규제가 무서워서 평판에 금이 갈까봐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진짜 선수들이 입장할 명분이 완벽하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존 시중 은행과 글로벌 결제 공룡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테더나 서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만든 코인을 씁니다.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100년 전통의 은행만큼 신뢰가 가지는 않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전 세계의 거대 은행들이 직접 발행한 코인 혹은 토큰화된 예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돈이 시장을 덮칠 겁니다. 미국의 JP모건 코인, 골드만삭스 코인, 시티은행 코인, 아니면 한국의 KB국민 코인이나 신한코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름도 낯선 외국 스타트업이 만든 코인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년 역사를 가진 망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코인을 쓰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죠. 은행들은 지금까지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막대한 자본력과 로비력을 동원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려 들 겁니다. 2026년은 은행의 역습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건 단순히 발행 주체가 바뀌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이 들어온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좁디 좁은 가상자산 거래소 울타리를 넘어서 실물 경제로 진격한다는 신호탄입니다. 2026년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급결제 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송금 한번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은행에 가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스위프트망이라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식 전산망을 타고 중개은행을 거치고 또 수취은행을 거치면서 중간중간 수수료를 떼입니다. 시간은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도 걸립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보내지도 못하죠. 21세기에 화성으로 로켓을 쏘는 시대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죠. 그런데 2026년에는 이 모든 과정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들이 이미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긁는데 그 뒷단에서는 원화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오고 가는 세상. 해외 직구를 하는데 환전 수수료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에 1초 만에 지구 반대편 판매자에게 돈이 꽂히는 세상.
돈이 마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가볍고 빨라지는 겁니다. 금융의 마찰 계수가 제로에 수렴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밤 12시에 친구에게 밥값을 보낼 때 수수료 걱정을 안 하듯 2026년에는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런던에 있는 거래처에 1억 원을 보내도 수수료가 몇백 원 수준이고 시간은 1초면 충분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의 혁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2026년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무기이자 가장 소름 돋는 기능이거든요. 지금의 돈은 그냥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멍청한 숫자죠. 10,000원짜리 지폐에다가 이 돈은 오직 책을 사는 데만 쓸 수 있어 라고 매직으로 글씨를 쓴다고 해서 그 돈이 술 사는데 안 써지나요? 아니죠. 슈퍼주인이 그걸 받아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를 심을 수 있습니다. 돈에다가 지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면서 이 돈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결제되지 않고 오직 동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으며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라는 조건을 프로그래밍해 버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돈이 되는 거죠. 기업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거래를 할 때 물건이 부산항에 도착해서 하역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GPS 신호가 입력되면 그 즉시 자동으로 대금을 송금한다. 라는 계약을 돈 자체에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돈을 떼일 염려도 없고 송금했니 안 했니 전화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똑똑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2026년에는 이런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복잡한 서류 작업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사회적 신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겁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진단서가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순간 보험금이 즉시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식의 초자동화 사회가 열리는 것이죠. 자,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살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전쟁, 기축통화 패권 싸움입니다. 2026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화폐 주권이 충돌하는 최전선이 될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 이상이 무엇으로 연동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테더, USDC 등등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전부 달러를 추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디지털 세상에서도 미국 달러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달콤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심지어 미국의 적성 국가인 이란이나 북한,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쟁여놓고 있으니까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팍스 아메리카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규제를 한다. 위험하다 엄포를 놓지만 속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은근히 키워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반면 중국이나 유럽,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은 이 상황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현실에서도 달러 눈치를 보느라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다가올 미래인 디지털 세상까지 달러 식민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필사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이죠.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마쳤고 2026년쯤에는 이를 무기로 1대1로 국가들에게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라고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랑 거래하려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깔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26년은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국가 주도 CBDC가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혹은 기묘하게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를 통해 잃어버린 화폐 주권을 지키려 할 것이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없는 자유로움과 효율성을 무기로 영역을 확장하려 할 겁니다. 아마도 2026년에는 이 두 가지가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CBDC는 국가 내부의 세금 납부나 공공거래, 은행 간 결제 같은 도매용으로 쓰이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결제나 디파이 같은 투자 시장,
그리고 개인 간 송금 같은 소매용으로 쓰이는 시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화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코인을 전자 지갑에 넣느냐가 곧 어느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투표하느냐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시대. 그게 바로 2026년입니다. 기술적인 변화도 놓칠 수 없습니다.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이더리움 체인이라서 수수료가 비싸네. 솔라나로 보내려면 브릿지를 써야 하네. 지갑 주소 잘못 입력해서 돈 날렸네. 정말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복잡하고 위험하죠. 이런 진입장벽 때문에 대중화가 늦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체인 추상화 기술이 보편화될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용자는 내가 쓰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인지 아발란체인지 폴리곤인지 그 기술적 배경을 알 필요가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 앱에서 친구 이름 누르고 송금 버튼 누르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싼 경로를 찾아 순식간에 돈을 보내줍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TCP/IP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이터 패킷이 어떤 해저 광 케이블을 통과하는지 몰라도 카톡을 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술은 뒤로 숨고 오직 편의성만 남는 단계. 그게 기술이 대중화되는 임계점인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6년에 그 임계점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본인이 블록체인을 쓰는지도 모르면서 송금이 편해졌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매스 어뎨션, 즉 대중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평범한 시민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위기가 될까요? 먼저 재테크의 판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은행 예금이자 솔직히 만족하셨습니까? 기껏해야 3~4% 수준, 물가 상승률 따라잡기도 벅차죠. 그런데 2026년에는 RWA 실물 연계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미국 국채, 금,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땅이 국채 금리가 5%가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우리가 미국 국채를 직접 사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환전 비용도 듭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 전자 지갑에 가지고만 있어도 미국 정부가 주는 이자가 실시간으로 말 그대로 1초 단위로 쪼개져서 따박따박 쌓이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은행 창구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요. 규제 안에서 안전하게 전 세계 우량 자산에 투자해서 잠들지 않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 예금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자금이 이쪽으로 대이동을 시작할 겁니다. 매운이 무브가 일어나는 거죠. 부자들이 독점하던 고급 금융 상품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금융의 민주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모든 혁신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2026년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세상이 주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프라이버시의 종말, 즉 감시 사회의 도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거나 발행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무엇을 샀는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후원금을 보냈는지, 술집에서 얼마를 썼는지. 현금을 쓸 때는 남지 않았던 나의 지극히 사적인 소비 기록들이 모조리 데이터화되어 정부나 거대 기업의 감시망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탈세 방지라는 아주 정의로운 명분 아래 우리의 익명성이 발가벗겨지는 거죠.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빅 브라더의 감시. 2026년에는 내 돈을 내가 쓴다는 자유가 통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만약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의 전자지갑을 버튼 하나로 동결시켜버릴 수도 있는 세상. 반체제 인사의 자금을 묶어버리거나 사회적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막아버리는 식의 디스토피아적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주는 편리함 이면에 도살인 통제의 공포,
우리는 이 부분도 반드시 직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펼쳐질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대전환. 이것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하는 얄팍한 차트 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인프라 교체입니다. 마차를 타던 인류가 자동차를 타게 되었을 때 단순히 이동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주유소가 생기고 물류 시스템이 바뀌고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의 도로를 새로 까는 거대한 토목공사입니다. 규제라는 튼튼한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은행이라는 대형 트럭들이 질주를 시작하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엔진은 더욱 조용하고 강력해질 겁니다. 돈이라는 것의 개념이 물리적인 실체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더 나아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하는 스마트한 도구로 완전히 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년 만에 오는 금융 시스템의 교체 주기,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변화는 낯설고 두렵고 귀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쓰던 대로 현금 쓰고 카드 쓸란다, 복잡한 거 싫다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본이제가 폐지될 때,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뱅킹이 도입될 때, 새로운 기회를 먼저 포착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던 사람들은 도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저 조그만 화면으로 뭘 하겠어? 라고 비웃으며 피처폰을 고집했던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 애플과 삼성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스테이블 코인이 불러올 쓰나미,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될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멋지게 올라타서 서핑을 즐기며 새로운 부의 대륙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거대한 변화의 시계바늘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여러분의 자산은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스마트폰 속 숫자를 바라보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의 방구석 워렌이었습니다.